제 진료실에는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지친 얼굴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밤에 두세 번씩 깨서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자니 낮에는 온종일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야간에 자주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잠이 토막나면서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집중력과 활력이 떨어집니다. 오랫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되고 면역력도 약해져 각종 질환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저는 진료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고 면역이 재정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간료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밤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덜 마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수분을 무조건 줄이면 탈수와 변비, 신장 건강 악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변을 잡으려고 밤에도 일부러 물을 전혀 안 마시지만 결국 다음날 더 피곤하고 몸이 붓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려는 대추가 그렇습니다. 대추는 오랜 세월 한약재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수면과 방광 건강에 의외로 좋은 영향을 주는 과일입니다. 대추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몸이 편안해지도록 돕습니다. 이런 작용이 자연스럽게 야간뇨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기적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는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다니며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히 위험한 질환은 없었지만 방광이 예민해져 있었고 수면이 얕아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과 커피를 즐기고 몸이 늘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대추를 삶아 따뜻하게 마시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대추 3개에서 5개를 물에 끓여 잠들기 2시간 전쯤 마시도록 안내했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밤에 한두 번 깨긴 해도 예전처럼 5번씩 가지 않아요. 다시 잠들기도 훨씬 쉬워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삶을 크게 바꾼다는 걸 환자분들을 통해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대추를 활용한 저녁 습관은 야간뇨 완화뿐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면을 안정시키며 심리적인 불안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대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대추를 먹는 것을 넘어 노년의 수면과 배뇨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야간에 깨는 습관이 조금씩 줄어들고 밤이 훨씬 편안해지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은 점점 예민해지고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커지면서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이 자극을 더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야간뇨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비위를 튼튼히 하는 열매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며 방광을 자극하는 냉기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환자들에게 대추 섭취를 생활습관 개선의 한 방법으로 권해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는 습관이 수면과 배뇨 건강을 동시에 돕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방광 근육이 안정되고 밤중에 자주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나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조각나고 낮에는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체온이 쉽게 떨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을 살펴보고 저녁 늦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게 하고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추가 설마 소변을 덜 보게 할까요?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피곤한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푹 자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요. 예전에는 새벽마다 깨서 그 뒤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 깨도 금방 다시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을 순환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찬 기운이 방광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과가 합쳐져 야간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대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한 번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권합니다. 말린 대추를 물에 넣어 20분 이상 끓인 뒤 잠들기 2시간 전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저녁 식사 후 조금 여유를 두고 마시면 밤중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하나씩 지켜나가면 약을 늘리지 않고도 몸이 회복하는 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약에 의존해야 할 것처럼 느끼지만 생활의 작은 지혜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대추를 이용한 따뜻한 저녁 습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대추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과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대추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말린 대추를 간식처럼 드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중 소변 문제를 완화하려면 대추의 따뜻한 성질을 살려 끓여서 차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대추를 칼집을 내거나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합니다. 씨를 제거하면 속까지 잘 우러나고 소화가 더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대추 5개에서 7개를 물 500ml 정도에 넣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히 끓여줍니다. 이때 너무 센 불로 끓이면 대추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성된 대추차는
뜨겁지 않을 정도로 식힌 후 저녁 식사 후에서 잠자기 2시간 전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일찍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밤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간의 소화를 거친 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부드럽게 덮여주는 것이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대추를 구입할 때는 색이 너무 검게 변했거나 끈적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조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곰팡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 본연의 붉은 빛이 살아있고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이나 시럽에 절인 대추는 피하시길 권합니다. 당이 과도하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밤중에 혈당이 출렁이면서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추의 당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추에는 천연당이 들어있지만 적정량을 따뜻하게 우려내 마신다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자나 빵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단, 당뇨가 심하거나 인슐린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대추를 끓일 때 생강 한두 조각을 함께 넣어보는 것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대추와 어우러지면서 체온을 더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고 방광을 차갑게 만드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또한 소화가 편안해지고 위에 부담이 덜해집니다. 만약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면 이 방법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전에 73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아침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당장 시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대추와 생강을 함께 끓인 따뜻한 차를 저녁마다 한 잔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2달쯤 지난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밤에 1번 정도만 깨고 다시 푹 잡니다. 아침에 덜 피곤해서 산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작은 생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건 첫걸음을 떼는 순간뿐입니다. 대추차를 끓여 마시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면을 돕고 야간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을 추가로 복용하지 않고도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힘을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대추를 생활 속에서 좀 더 편리하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 가능한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몸은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대추차를 매일 끓여 마시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꾸준히 이어가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째로 한 번에 여러 잔 분량을 끓여두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1리터 정도를 끓여 보온병이나 유리병에 담아두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마시기 전 컵에 따라 전자레인지나 작은 냄비에 살짝 데우면 됩니다. 매일 새로 끓일 필요가 없으니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로 말린 대추를 물에 미리 불려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추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면
끓이는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바쁜 날에도 10분이면 충분히 따뜻한 대추차를 준비할 수 있죠. 셋째로 간편한 대추 분말이나 추출액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추를 농축한 액상 제품이나 분말이 많습니다.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적은 것을 고르신다면 차를 직접 끓이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만 가공식품은 제품마다 당 함량이 다를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생활 관리가 있습니다. 저녁 수분 조절입니다. 대추차를 마신 뒤에는 늦은 시간에 추가로 물이나 국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밤중에 방광이 가득 차면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해도 소변을 참기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전체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체온이 유지되고 방광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얇은 수면 양말을 신거나 침대에 들어가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밤중에 방광 근육이 자극받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매일 대추차를 끓여 마시려다 너무 번거롭다며 포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끓여서 냉장 보관 후 잠자기 전 따뜻하게 데워 마셨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였으며 매일 자기 전 10분씩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몇 주 후 이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웃으며 진료실을 나서셨습니다. 생활관리에서 일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추차를 며칠 마시고 그만두면 몸이 충분히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밤 한 번만 깨고 아침을 맞이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너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드는 곳이라면 몸이 쉽게 차가워져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쾌적하고 따뜻한 수면 환경을 유지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대추차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약은 빠르게 효과를 보지만 생활 습관은 오래갑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고 조금씩 더 튼튼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추차와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수면과 배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더 큰 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추차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방광이 안정되면서 밤중 소변을 덜 보게 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차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하루 전체의 생활 패턴을 함께 돌보는 것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거나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밤새 갈증이 생기고 물을 찾게 됩니다. 결국 방광이 더 자주 채워져 새벽에 깨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국물이나 수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음식의 간을 조금 싱겁게 조절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낮 시간 활동입니다.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이 떨어지고 방광 근육이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가벼운 산책, 실내 스트레칭, 집안일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해보세요.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분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허리와 배를 차갑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보다는 부드럽게 체온을 유지해주는 담요나 온수 찜질팩을 추천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방해될 수 있으니 은은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할수록 신경이 예민해져 방광도 더 쉽게 자극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해진 환경 속에서 걱정이 커지면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뉴스를 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지 않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추차를 매일 저녁 마시도록 안내하면서 저녁 식사 후 수분을 서서히 줄이고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권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간단한 명상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깨던 게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변화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야간뇨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여겨지면 놓치게 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변을 3회 이상 자주 보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계속된다면 비뇨기과나 내과 진료를 통해 전립선, 방광, 신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추차와 생활관리가 도움이 되지만 진단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문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생활 개선과 건강한 습관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근본적으로 몸을 지켜줍니다. 대추차를 마시는 작은 습관, 저녁 수분 조절, 따뜻한 수면 환경, 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밤을 편안하게 보내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추가 단순히 야간뇨 완화뿐 아니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고 수면과 배뇨 건강이 다른 영역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잠을 깨우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기면 우리 몸은 깊은 회복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면역력, 호르몬 균형,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밤중 낙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골절을 입으면 그 후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원활히 돌면 방광의 근육과 신경이 안정되고 밤중 배뇨 신호가 과도하게 전달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추에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C 같은 미량 영양소가 있어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경 전달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환자분들께 늘 쉽게 설명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방광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따뜻하면 근육이 이완돼 신경이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데 대추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화장실에 두세 번을 다녀오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분은 낙상 위험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잠이 부족해 낮에는 무기력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대추차를 마시는 습관을 안내하면서 저녁 이후 수분을 서서히 줄이고 침실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밤에 깨더라도 조명을 바로 켜지 말고 작은 간접 조명을 사용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몇 주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밤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납니다. 그마저도 예전처럼 급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덜 피곤해요. 낙상 위험이 줄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심장 건강입니다. 수면이 충분히 유지되면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야간뇨로 인해 수면이 끊기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이런 악순환을 끊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또한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밤마다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면 잠을 다시 청하기 어려워지고 불안과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추의 신경 안정 효과는 이런 마음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추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신경 전달을 안정시켜 긴장과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약이 전부가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마음까지 지켜줍니다. 대추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소변 횟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심장, 뼈, 면역력, 정신 건강까지 전반적으로 이롭습니다. 잠을 잘 자면 낮 동안의 활력이 돌아오고 낙상 위험이 줄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야간뇨의 원인이 전립선 질환, 방광염, 신장 질환 등이라면 전문 진료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밤마다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이런 생활 관리와 대추차 습관이 매우 유용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덜 깨고 푹 자는 것만으로도 낮의 기운이 살아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건강 수명을 길게 지켜주는 바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추 활용법과 생활 습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으로 이어지도록 하루하루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안내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뇨와 불면은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과 작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그 중심에 대추를 활용한 따뜻한 저녁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대추차를 준비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깨끗이 씻어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대추 5개에서 7개를 물 500ml 정도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히 끓입니다. 너무 센 불은 피하고 가능하다면 생강 한두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완성된 대추차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시간 전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몸을 움직여주고 낮 동안 햇볕을 쬐면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잠자리에서는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방이 너무 춥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책, 가벼운 호흡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이면 밤마다 깨던 몸이 서서히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회복됩니다. 한 번만 깨어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심장 건강과 면역력, 정신 안정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물론 대추와 생활 습관 개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야간뇨가 심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계속된다면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검사를 받아 전립선, 방광,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작은 노력과 필요할 때 받는 적절한 전문 진료가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몸은 아직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를 쌓아오셨듯 몸도 작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 따뜻한 대추차를 준비해 보세요. 차를 끓이는 짧은 시간 동안 하루를 정리하고 몸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수면과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실천의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돌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한 잔의 차, 조용한 자기관리,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당장 내일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가장 확실한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호연이었습니다.